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영화 소공녀의 OST 권현정의 소공녀 듣고 오셨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럼 소개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어미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같이 볼래요. 82년생 김지영 영화의 에세이를 쓴 이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N 잡너이고요. 네, 우리 같이 볼래요를 함께 쓴 홍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케빈에 대하여와 크루엘라와 관련된 글을 썼던 심지 그리고 은주이고요. 분어미와 함께 삶이 매번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어미의 손가락 얹어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분어미의 세 분인데요. 저희 애매한 언니들 들으셨던 분들은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로 2020년에 나오셨었고, 맨 처음에 내신 책인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 로 2019년에 나오셨었는데 못 들으셨으면 다시 들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분어미 소개도 혹시 또 처음 아시는 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분어미는 2017년도부터 같이 페미니즘을 같이 공부해보자 하는 이제 결혼하고 출산한 여성들이 페미니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최근에는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먹기도 하고 먹는 분어미를 하기도 하고 같이 걷는 모임해서 걷는 이런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엄마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권의 책을 이렇게 출간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와서도 이걸 계속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움직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네요. 네. 지금은 그러면 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제 앞으로? 제가 작년까지는 계속 이제 이것만 하고 그만해야죠.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오랫동안 같이 했던 우리 은주 선생님이랑 같이 정윤주 선생님이라고 처음부터 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도 이거를 5년 6년 동안 그만둔다고 하면서 계속 하니까 이제 올해 신년회 할 때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같이 재밌게 해보자는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 어차피 그만두지 않을 거냐.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다고 해도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네. 그래 그냥 그만둔다는 얘기 하지 말고 같이 잘 해보자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오래 바뀌었어요. 오, 너무 좋네요.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틈만 나면 누가 어디 가요? 그러면 가요 가. 어디 가요? 뭐 이렇게 뭐 이거 해봐요. 그럼 해봐요.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유 이거 뭘 그런 걸 해. 뭐 이렇게 항상 소극적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걷는 분어미도 서울 근교에서만 걷다가 네. 최근에는 막 부산 이번 주에 부산 가거든요. 부산 1박 2일로 가고 막 영주 막 가고 그렇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완주 우리 어디 갔었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지역으로 막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포항도 잡혀 있고 과천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누가 거기 있는 분들이 부산도 한번 오세요 이러면 막 가는 거예요. 아, 그 회원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지금 이 우리 같이 볼래요도 그렇고 네네네. 이제 줌으로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경주 오세요 이러면 경주 가. 막 같이 막 걷다가 부산 오세요 하면 부산 가요 막 이렇게 막 잡아. 그래서 되게 활동이 역동적으로 달라졌어요. 네네. 아유. 네, 그렇습니다. 분엄이 저는 책으로만 만나고 있는데 사실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영화도 이번에 보신 책이 나왔지만 이번이 아니죠. 조금 됐습니다. 제가 늦게 소개해드리는데 그렇지만 걷는 분엄이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약간 프로그램도 끝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같이 공부하는 책 읽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은주님이랑 성경님은 그 첫 번째 방송부터 뵀는데 새롭게 뵌 분이 있어서 조금 어떤 마음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분어미와 함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분어미의 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또 결혼하나요? 이 두 책을 읽고 진짜로 이게 무슨 책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밖에 굉장히 저도 많은 책들 사람들을 만나왔었는데 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미세한 온도의 차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언어로 풀어내는 당사자들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그 분어미 책을 읽고 막 정말 밑줄을 쫙쫙쫙 그어가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떤 문자와 활자화로 했다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봤더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카페에도 가입을 했고 또 걷는 분어미를 제 가입하자마자 여셨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여는 거니까 매월. 그래서 당장 쫓아가게 됐죠. 그래서 성경쌤 만나고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불친절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진짜? 근데 저도 굉장히 좀 많은 모임에 참석도 해보고 저도 이제 이금희 역할을 많이 하고 그동안 그랬는데 약간 뭐 환대 뭐 이렇게 하고 따뜻함 이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계속 걸어요. 계속 걷기만 하고 뭐 내가 힘들다고 해도 뭐 별로 이렇게 반응도 안 하고 힘들어요? 쉬어요? 그리고 뭐 우리 앞으로 이제 조금밖에 안 할 거라고 이제 그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앞으로 이제 안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정현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현주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정현주 선생님도 제가 정현주 선생님 글이랑 성경 선생님 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선생님 제가 팬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죠. 근데도 제가 또 들러붙어 있는 성격이라서 계속 그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계속 그때부터 그냥 그런가 싶고 계속 들러붙어 있습니다. 네. 각자 놀 때 열심히 놀고. 네. 독자였다가 이제 같이 분어미를 함께하는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불친절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글쓰기 모임이든 뭐든 할 때 항상 저는 감정노동을 하지 않습니다를 빨갛게 줄 쳐서 강조해서 말하거든요. 네네네. 저에게 그 어떤 감정적인 그래서 이런 로봇인가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막 이렇게 환대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필요하면 와서 같이 읽고 필요하면 와서 같이 그래서 항상 지금도 즐거우면 하셔라. 그 너무 스트레스면 가라. 항상 제가 지금도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 게 글 쓰는 게 저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는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고통스럽지만 참고 하세요라고 말하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항상 글 쓰는 게 고통스러우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나가도 된다. 나한테 미안해서 있을 필요 없다. 막 이러고 항상. 그래서 걷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걸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걷고 싶은 사람만 와서 걸어라. 이게 필요한 사람만 와서 같이 걷고 그렇게 이제 계속 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 분어미의 시그니처 문구가 있어요. 안 오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안 쓰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 방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세요. 그냥 해요. 그러면 진짜? 정말 말없이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러시니까 괜히 질척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오기 같은 거 그런 게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발가락이라도 얹고 싶고요. 계속. 아니 그 카톡방에도 그걸 쓰는 이유가 저도 여러 카톡방에 있는데 이게 언제 나가야지 막 고민한다거나 카톡방이 또 너무 여러 개가 있고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굳이 그렇게 막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된다고 제가 제일 먼저 나가요. 그 방을 그냥 빨리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되지. 저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오신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또 뵈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오시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 녹음실이 원래 지하에 맞아요. 있었고 그때 녹음하러 오셨는데 뭐 물이 찼나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에피소드를 막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뵙고 저희 그 사대문 FM도 좀 변했고 그랬습니다. 분어미는 그러면은 그동안 글 쓰고 이제 또 말씀하신 활동들을 하시면서 또 근데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변화가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성경쌤 저희 분어미에서 이상경 대표님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신문에서 봤는데 신문에 맞아. 내가 신문에 그렇게 네. 나올 줄이야. 저는 얼떨결에 같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맞아요. 2023년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없는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브라보. 아니 근데 왜 신문에 내 얼굴이 나왔지? 막 이랬는데 대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 원래. 그래서 근데 대상이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얼떨결에 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크게 생계에 도움은 안 되거든요, 분어미가. 그래서 어디 강의 필요한 데 있으면 많이 불러주세요. 성평등 강사로서. 네, 성평등 강의 아니면 뭐 글쓰기든 네.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강의가 필요한 곳은 어디나 다 7세부터 노년까지 다 만나고 있습니다. 맞아. 지금. 네, 인스타그램 남녀노소 분어미. 다 들을 수 있는 강의잖아. 그럼요. 제가 눈높이 맞춰서 아동 청소년부터 학교도 가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런 5, 60대 되게 이런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맞아요. 지역에. 네. 그래서 요즘에 이주 여성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요즘 좀 만나고 있어요. 입금되는 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럼요. 저 전화 분어미는 항상 지금 열려 돈이 안 돼서 지금. 이거 전혀 돈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인세 5,900원인가 들어왔던데요, 저번에. 아니 이거 n분의 1 해봐요. 이거 돈도 안 돼. 이거 그렇죠. 스트레스만 엄청 얘는 많이 더 받으면서. 심하죠. 그죠? 20명 필자가 20명이잖아요. 넘잖아요. 오늘 다루 우리 같이 볼래요는 필자가 또 20명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되게 책을 막 이렇게 들어 보이시면서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분어미 세 분과 함께 또 재밌게 얘기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역시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끊어가려고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OST 듣고 오겠습니다.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남자도 없고 새끼도 없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아. 사랑도 가고 청춘도 가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아.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잔실이는 복도 많네. 에헤이 에헤이야 어라 우이겨라 잔실인 복도 많네. 에헤이야 어라 우이겨라 잔실인 복도 많네. 에헤이야 어라 우이겨라 잔실인 복도 많네. 에헤이야 어라 우이겨라 잔실인 복도 많아. 천실이는 복도 많지의 OST 이희문의 천실이는 복도 많지 듣고 왔고요. 성경쌤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분어미 쌤들이 쓰신 기획하고 또 여러 필자들이 함께 쓴 제가 아까 좀 전에 2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은 필자들이 함께 쓴 우리 같이 볼래요. 드디어 책 이름을 처음 얘기한 우리 같이 볼래요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엄마가 되어서 컨텐츠를 막 보는데 공감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봤던 영화랑 결혼하고 보는 똑같은 영화도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경우에 엄마들은 되게 납작하게 되게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보면은 엄마 이야기를 더 궁금한데 그건 보여지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 책을 기획한 건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그 보이후드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게 시작이거든요. 보이후드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그 6살 남자아이가 누나가 있고 부모님이 6살 때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혼 후에 이 남자아이가 성장하는 걸 12년 동안 이 감독이 똑같은 배우들을 12년 동안 성장기를 같이 굉장히 이제 영화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상도 많이 받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 6살 배우가 이 영화 안에서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 남자가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둘 출산하고 이제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저 엄마가 너무 궁금한 거죠. 왜 사람들은 저 남자 아이의 성장만 궁금해하나. 거기에 분명히 누나도 있는데 누나의 성장은 별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그 엄마는 그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겠어요. 성장이 있어. 그 교수가 되죠. 그 영화에서.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또 재혼을 하기도 하고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또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 목소리를 저는 더 듣고 싶은데 엄마 이야기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줄여지고 그 남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좀 불만인 거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저 엄마 이야기를 엄마들이 직접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분어미에 실제 이제 아이 둘이 더 어렸을 때 6살보다 더 어릴 때 한 3살 막 이럴 때 아이 둘을 이제 직접 양육을 담당하시면서 이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자마자 물어봤죠. 보이후드 영화 보셨냐? 그랬더니 이제 안 보셨대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게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에 글을 쓰시면서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 영화를 추천드리고 막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재밌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를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써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딱 영화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을 계속 찾아간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B급 시어머니가 글을 쓰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B급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들이 얘기하는 건 되게 흔한데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어디 모임에서. 근데 이분은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이분은 또 되게 젊으실 때부터 이런 페미니스트로 감수성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어머니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페미니스트라고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 영화를 또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역시나 이제 되게 나는 B급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난 너무 더 재밌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납작하게 시어머니를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엄마의 삶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26편을 정말 정성스럽게 찾은 거예요. 그 영화랑 되게 삶이 밀접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네. 제가 보이우드를 보고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 말은 많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딱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느라 오래 걸렸죠. 그래서 되게 그 두 번째 책 이후에 작업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렇게 촘촘하게. 그렇군요. 이렇게 자신이 필자분과 맞는 영화를 또 이렇게 골라서 그러면 총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린 거예요? 쓰시고 뭐 모이시고 하는. 정식으로 이제 보는 분엄이라는 걸 먼저 열었어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그때는 이 출판하고 별개로 그냥 영화를 보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딱 이제 맞는 사람들을 소공녀를 홍하은이가 쓰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 이제 또 1년 동안 정식으로 이제 글쓰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기획은 했지만 네. 이제 보는 분엄이를 열고 정식으로 하는 데는 한 2년 넘게 걸린 거죠. 그러면은 두 분을 이렇게 시키는 걸 쓰신 건 아니 그런 느낌인가요 지금? 아니 그런 분도 계시고 자발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선생님이 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제안은 드리죠. 그렇군요. 그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얘기 쓰시게 되셨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세 분이 각각 어떤 영화로 좀 쓰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소공녀라는 영화를 보고 글을 썼습니다. 소공녀는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사 도우미 노동을 하고 있는 그 미소라는 친구가 집 없이 친구의 집들을 전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없는 이유가 담배를 피우고 위스키 한 잔을 딱 먹는 자신의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 돈을 빼서 하루를 즐기고 대신 친구의 집들을 이제 여행하는 이야기죠. 네. 네. 또 그걸 읽고 또 쓰신 홍하원님의 글이 이 책에 또 담겨 있고요. 은주님은 어떤? 저는 케빈에 대하여랑 크루엘라 두 가지 영화를 보고 글을 썼는데요. 이제 보는 분어미가 처음에는 성경쌤이 이제 영화를 정해서 같이 그러니까 모든 멤버가 그 성경쌤이 정한 영화를 같이 보고 글을 쓰고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자기가 자유 영화를 선택을 해서 이제 자기의 글을 이제 쓰게 그렇게 이제 기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된 영화들이 가족을 좀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었고, 그래서 그 중에 뭐 그 영화 뭐죠? 가족의 탄생. 네, 가족의 탄생이랑 다음에 어느 가족, 그게 이제 도로부 가족이 원래 일본 말이어서 어느 가족이랑 다음에 이제 뭐 케빈에 대하여 이렇게 좀 가족과 관련된 영화들이 있었는데 케빈에 대하여는 사실 분어미에서 그 프리즘 오브 매거진 맞죠? 요즘에 제가 애 난 지 얼마 안 돼서 단어들이 맞아요. 은주쌤 얼마 전에 아기를 낳으셔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너무 안 나서 둘째. 그 잡지에 케빈에 대하여로 분어미가 인터뷰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다시 보고 글을 쓰게 됐고 결혼 전에 봤던 영화와 그 분어미의 인터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때가 2018년 그러니까 제가 애 난 지 2, 3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양육을 하면서 보았던 케빈의 대화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직 임신 전이었지만 아이가 이제 8살이 됐을 때 다시 본 케빈에 대하여가 너무 다르고 그냥 또 보이는 게 그냥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하여튼 너무 힘들게 썼어요. 사실 케빈에 대하여는 되게 쉽지 않았고 크루엘라는 좀
제가 또 나름 분어미의 엔딩 요정이잖아요. 맞아. 막 예전 항상 책에서도. 마지막 글 맞아요. 희망으로 끝내는 마지막 글 있잖아요. 모든 책의 끝은 예, 좋은 의미로 항상 현주쌤이 강렬하게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미소 지으며 끝내는 식의 영화관을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영화 보러 가자 막 이런 식의 맞아요. 크루엘라를 이제 크루엘라여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개봉했던 제가 글을 쓸 당시 개봉했던 영화가 크루엘라였던 건데 그래서 이제 크루엘라를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크루엘라로 끝나는 글까지 이제 연주 쌤이 써주셨고 세 분 또 성경 쌤은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이제 썼는데 사실 제가 82년생 김지영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저랑. 그래서 이건 내가 써야겠다. 내가 너무 이제 비슷해요. 제가 경력 단절 이후에 또 이제 글을 쓰면서 또 삶이 좀 확장되고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이제 글을 쓰면서 끝났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맞아요. 이제 김지영이 지금 만약에 영화 개봉 이후에 3년 후면 어떨까? 그럼 학부모인데 그 영화에서는 어린이집 이제 양육자였지만 지금은 학부모인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제 삶이 그렇게 썩 글을 썼다고 인생이 뭐 다일만하게 인재가 별로 없어서 그래. 아니 그 뭐 내가 80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백만 부씩 진짜. 팔리고 이런 작가가 아니고 대부분의 글 쓰는 엄마들은 그런 루트를 밟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영화랑 현실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현실적인 경험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 쓰는 엄마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에 굉장히 몸과 마음을 다 이제 갈아 넣어서 시간 빈곤자로 살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사실. 글을 써서 뭔가가 될 것처럼 엔딩 열린 결말을 보여주지만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마냥 진짜 이게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써야 될까?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즐겁게 관계를 확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책 82년생 김지영 보면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뒤에 어떤 게 다 조정주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조남주 작가처럼. 글을 쓰면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출판 현실을 모르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저도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분 말고도 20분이나 되는 분이면 되게 글 쓰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같이 볼래요의 가장 큰 성취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두 권이 거의 서울 경기 위주의 그 엄마들이 모여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우리 같이 볼래요는 보면 영주, 포항, 뭐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 계신 엄마들이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이제 줌으로 하니까 참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줌으로 하면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연령대가 20대부터 뭐 60대 후반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뭐 욕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비슷하게 이렇게 30대 엄마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다 키워 놓은 다음에 어떤 엄마들을 또 이제 상상할 수 있게끔 이제 부모 돌봄이나 막 이런 이야기를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필자가 그러니까 많다는 게 되게 운영자로서는 너무 괴롭지만 이야기는 되게 풍부하게 담을 수 있어서 되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서초에서 서초 체험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강사로서 이걸 또 공적 말하기로 이어가실 분들은 신청을 하셔라라고 해서 2번을 열었어요. 그 9주 동안 계속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한번 하고 이제 오프라인 서초에서 이제 매주 그게 9주가 말이 9주지 굉장히 어렵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자분들이 단순히 이제 글만으로 쓰고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목소리 내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2권은 그걸 좀 잘 못했어요. 2번째 책 나오고 바로 코로나 터져서 북토크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질 못했고 맞아. 출간이 딱 되자마자 코로나가 막 5명 이상 모이지도 말라고 해서 저희가 출간 파티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게 많이 풀린 다음이어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출간 파티도 같이 모여서 하고
이렇게 강의도 기획을 해서 말씀하실 수 있게 그럼 처음엔 되게 어려워하셨지만 계속 여러 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되게 또 자신감도 얻으시고 너무 재밌게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개인적으로 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실 분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지역에서 또 목소리를 내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주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주의 그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또 북토크를 여시고 그 지역 서점하고 연계해서 직접 또 이 책으로 엄마들을 지역에 있는 엄마들을 또 만나서 이런 활동을 이어가시고 또 이제 또 단독 저서까지 내시고 이번에 또 출간 계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제가 볼 때 나한테 돈은 안 되지만 굉장한 일을 하고 되게 계시는 거죠. 사회적 되게- 자원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되게 이 그죠. 책이 하는 역할이 비록 인생 26분의 1이지만 그 안에는 되게 다양한 엄마들이 이제 맞아요.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이 꼭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서 오는 힘이 되게 많이 그쵸. 커요. 맞아요. 그런 힘을 준 책이에요. 맞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은주쌤은 세 번째 하셨으니까 처음 하신 분부터 어떠셨는지 책 공동 작업을 이제 독자로서 이제 읽으시다가 공동 작업을 해보셨으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그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때라서 다 그 줌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일단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굉장히 편한 건 있었지만 이 이야기의 합을 맞춰가는 것,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이제 그 기획자가 생각했던 어떤 지점에서의 나와야 될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게 개인마다 편차도 있고 또 영화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고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건 사실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또 제가 어떤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그 특색적인 부분들은 약간 이 전체의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굉장히 이제 성경쌤이랑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엄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집사람으로서의 집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렇지만 이 결에 맞게 위해서 이야기를 다듬어야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줄여야 했거든요. 분량을. 그쵸, 분량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데 굉장히 기획자님과 그 다른 이제 이끄시는 편집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책 출간하고 나서는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초 분엄이라든지 구조 분엄이에서 여러 명의 저자와 같이 공동 발화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재미있는 지점이었고 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또 인터뷰도 했거든요. 인터뷰. 네, 네, 인터뷰가 이제 뭐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했고 그게 이제 지면으로 나와서 제 이제 그 반려인인가요? 뭐라고 하죠? 배우자. 배우자. 갑자기 반려견이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동거인과에게 이걸 보여줬을 때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뭔가 공적 발화에서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 과정에서 분엄이 선생님들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개인주의자였고 이전에는 네. 지금은 아니신가요? 분엄이를 통해서? 저는 분엄이 지금 거의 뭐 혼연일치가 돼서 네, 혼연일치가 돼서 네, 분엄이 이외에는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새로웠어요. 저는 이전과 분엄이를 만난 이유가 확실히 달라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노는 것도 분엄이 선생님들과만 놀고 이외에는 활동을 안 해요. 네, 네.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은주쌤, 네. 성경쌤이 만든 판 위에 말이 되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철저히 그 성경쌤의 어떤 지휘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좋고 하지만 그러니까 은주쌤 이날이 마감이에요 했을 때 마감을 항상 못 지키는 게 하지만 그 쫄림도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기획력을 가지신 분이 만든 판이기 때문에 그 판 위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사실은 느끼고요. 그래서
원래 전 진짜 시각적인 자극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보는데 한 번도 후기를 제대로 남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텍스트로 옮기는 걸 좀 힘들어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런데 성경쌤이 영화를 보고 보는 분어미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거는 꼭 내가 어떻게든 얹어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영화들 중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약간 마흔아리를 좀 하는 그 40 전후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보고 막 뭔가 되게 새로운 희망을 막 보고 또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뭐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막 오열을 하면서 봤고 막 이런 그 선생님들의 다른 글들 읽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는. 그리고 정작 제 글은 거의 막바지에 막 정말 되게 힘겹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것은 뭐 3-4장도 안 되는 글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왜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러니까 난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 글 쓰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그 글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힘겹게,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뭐 칼럼 같은 거 하루 막 일주일 만에도 쓰고 하루 만에도 쓰는데 이거를 나는 1년에 걸쳐서 고쳐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쓰고 고치는 그 1년 동안 제 삶이 딱 제 글처럼 변하는 경험을 사실은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를 통해서도 했고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를 통해서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긴 시간에 그 고치는 과정이 사실은 그래서 저희 글은 완성형이 아니다 이런 얘기 저희끼리 하거든요. 글을 쓰고 고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내가 성장하고 변하기 때문에 관점이 계속 달라지고 글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케빈에 대하여도 이제 100일 된 아기를 보는 제 마음은 또 달라졌어요. 글을 다시 쓴다면 아마 또 다르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즐거웠다.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의 글들이 이 글에 되게 많이 실려서 그렇게 함께 제 글이 있다는 게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작업에서 또 사실은 또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또 자기의 또 새로운 면들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또 함께 보실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성경 대표님은 아니시죠? 대장님. 우리가 오기 전에 대장 아파트 얘기했었는데 약간 그런 대장님의 그런 느낌으로 성경쌤의 입금을 따라가는 입금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요즘에 그래서 입금이라는 말 많이 애용하고 있고. 저는 끌려가는 아니 근데 되게 그래서 입금이를 돌아가면서 지금 많이 제가 구주를 하면 제가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흥아 언니가 입금이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진짜 우리 분원 선생님들은 책 한 권씩을 다 낼 수 있어요. 글도 이제 자신들의 서사가 다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3페이지로 줄이려니까 힘들겠어요. 다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항상 단독 저서를 내셔라. 빨리 혼자 써서 내라. 이제 계속 정말 이게 아깝거든요. 근데 같이 작업을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다 이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 내시겠죠. 다 내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주 쌤도 단독 저서를 내시고. 성경 쌤이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노래를 듣고 와서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경 쌤의 신청곡 이어서 듣고 올 텐데요. 히어로. 네, 아까 보이우드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거의 시작과 같은 영화여서 제가 보이우드의 이제 OST를 골랐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Baby needs some protection, but I'm a kid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네, 보이우드의 OST 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일단 차례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차례가 좀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아까 좀 구체적으로 영화 얘기도 했었지만, 조조아린, 심야 영화, 주말의 명화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저는 좀 재미있었는데, 요거는 어떤 마음으로 나누신 건가요? 별 의미 없나요?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정했는지 몰라요. 다 힘들어. 모든 과정이 난 다 기억나고 모두 다 힘든데 처음에 막 이걸 어떻게 영화를 나눌까. 그러다가 이제 뭐 나 주제, 뭐 엄마 주제, 뭐 가족 주제, 뭐 돌봄 주제, 부부 주제 막 이러면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뭐 1막, 2막, 3막 이렇게도 했다가 막 여러 카테고리로 했는데 그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 관련 에세이가 1막, 2막, 3막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긴 했지만 이미 있으니까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또 같이 이제 그 정현주 선생님이랑 그 이효정 선생님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약간 분어미의 구들장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이제 심야 영화 심야 영화는 우리 은주 쌤이 쓰신 케빈에 대하여처럼 약간 좀 심오하고 여러 번 봐야 되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걸 좀 넣어보자. 막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주말의 명화는 정말 좀 경쾌하게 좀 다음을 좀 생각해볼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넣어보자. 그러니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영화라는 컨셉을 큰 주제로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나, 엄마, 뭐 부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조조아린 이 느낌도 좋고, 그 사실 영화들이 이제 우리가 저도 본 영화도 있고 안 본 영화도 있는데 이게 엄마들의 시각으로 읽어본 적은 또 없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운 게 또 많이 보이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또 이런 시각으로 이런 영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구나. 아까 보이우드 얘기도 전 인상적이었던 게 엄마 얘기를 듣고 싶은데 못 들어.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시각으로 엄마들이 영화를 좀 같이 본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엄마가 출산을 하고 이제 육아를 하는 사람을 이제 엄마라고 부른다고 할 때 대부분 이제 시간이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남 탓을 하기보다 좀 제 탓을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내가 내 시간을 욕심부려서 이렇게 확보하거나 혹은 단장을 해서 시내에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내 욕구를 이제 뒤로 미루게 되는데 뒤로 미루는 나의 욕구를 계속 또 동경하고 그리워하면서 불평만 쌓여가고 약간 그런 과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같이 영화 보자라는 이런 제안도 되게 힘이 되고 사실 저는 글 쓰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같은 영화를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지금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느꼈는데 가정 뭐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또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뭐 어디에 진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영화를 봐도 보는 지점이 다 너무 다르시고 감상이나 글 자체가 전혀 다르게 나와서 사실 처음에는 어느 분이 쓰신 글을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나는 저렇게 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계속 그 글을 고쳐가고 서로 계속 그 서로의 글을 봐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사람의 환경에서 이 사람의 상황과 맥락에서는 이 영화가 이렇게 보이는구나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왜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는 것처럼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엄마들이 본 영화라고 하지만 같은 영화여도 진짜 10명의 엄마는 전혀 다른 글들을 써낼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으로 뭉쳐질 수 없는 그 개개인의 이야기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작업을 하면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나요? 저희가 줌으로 할 때에도 카페가 9시면 문을 닫아서 근데 분업이 줌 모임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래서 중간에 카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차 안에서 이렇게 막 선생님들 소감을 다 듣거나 길을 걸으면서 이제 소감을 듣고 근데 그렇게 이 같은 영화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모여서 영화를 보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냥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했는데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구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밤에 시간이 너무 소중했을 것 같아요. 막 줌으로 막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주에서 1박 2일 글쓰기 워크숍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 그때 그 코로나여가지고 그 영주의 선비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엄청 큰 한옥 단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만 대관을 해가지고 거의 전세 내듯이 그 공간을 다 썼어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죠. 아, 그날 밤 진짜 치열했던 것 같아요. 한 명씩 자기 글을 앞으로 갖고 나와서 자기의 프리젠테이션 같이 하고 돌아가면서 그 글에 대한 의견을 20명이 이제 그러니까 19명이 한 명한테 뭐 19명은 아니군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오랜 시간 했죠. 굉장히 치열한 1박 2일 동안 쉼도 안 쉬고 했잖아요. 네, 정말 치열했던 시간이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이 글에 담기지 않은 그 과정이 사실은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약간 높은 연단에 혼자 와서 정말 그 강의하듯이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글이 나왔을 때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글을 썼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로 근데 들어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랑 글이랑 또 다른 거예요. 실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데 글은 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때 그 1박 2일 영주에서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서로 개혼 여성의 삶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영주에서 과수원을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또 확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맞아. 저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가 4명인데 4명인 아이들이 그러니까 좋은 엄마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담담하게 4명이 원하는 엄마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좋은 엄마라는 기준이 다 달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얘한테는 좋은 엄마고 얘한테는 나쁜 엄마고 얘한테는 성에 안 차고 얘한테는 너무 과분한 엄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되게 한 기준을 가지고 엄마를 보는데 실제 엄마들의 이야기들을 일상에서의 에피소드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죠. 지난주에 유유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엄마라는 말로 이 분어미 선생님들이 담아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던가 그냥 분어미 약간 엄마라는 말로 되게 이해하기 그러니까 범위가 우리가 너무 엄마라는 게 되게 좁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1박 2일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쓰신 분이 거기서 왜 주인공이 파리를 선택했을까요? 라는 걸 질문을 했을 때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이제 배우를 하고 싶으면 할리우드로 가야 되는데 왜 남편을 따라서 파리를 가는 걸 선택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에 다 그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엄마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약간 전율 같은 게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딱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싶은데. 왜냐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질문도 되게 좋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영화를 되게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케빈에 대하여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엄마의 최후 뭐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모성 없는 엄마의 최후 뭐 이러면서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평들을 하는데 우리가 케빈에 대해서 얘기하고 글 쓰고 여기에 담기진 않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 글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케빈에 대해도 한 권, 소금녀도 한 권, 막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그걸 읽고 싶은데 그것도 읽고 싶은데 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다양하시고 또 색깔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이게 엄마들이라고 이 분어미 자체가 그냥 엄마들의 모임이니까 이런 식인 거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다 경험도 너무 다르시고 생각도 영화를 보는 관점도 되게 다르시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어느새 웃고 떠들다 보니 1시간이 다 돼서요. 방송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떠셨는지 방송 1시간 이제 했는데요. 1부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죠.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원래 첫 책 2권 나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볼래요는 사실 못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임신을 하기도 했고 뭐 직장 생활도 했고 그래서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 책을 가지고는 처음으로 제가 뭔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여서 굉장히 신이 나고 또 되게 뿌듯하네요. 네, 너무 좋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사실 은주쌤은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 공동 저자함에도 불구하고 줌으로만. 네, 계속 줌으로 봐서 실물을 영접한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분어미가 이래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은주쌤을 일단 직접 만나 뵙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쌤은 굉장히 자주 보지만 성경쌤이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렇게 공적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직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재밌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자리들, 기회들,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시각들, 시점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성경쌤. 저는 이런 기회가 정말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여기 저희 지금 안 나오신 선생님들 중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 여기 또 안 오신 분들도 생각나고 막 이러네요. 계속 나오세요. 2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첫 번째 책 할 때 그 물을 막 이렇게 퍼내던 그 장면이 아직도 되게 촬영하러 왔는데 막 물을 막 퍼가지고 막 하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이렇게 막 4층 건물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방송을 한다는 게 또 이만큼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애매한 언니들이 나중에 정말 엄청 더 승승장구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3분 이렇게 또 사실 책 3권 내신 책을 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매한 언니들에서. 그것도 좀 영광입니다. 신기한 인연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은주 쌤이 저희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세 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줄리 델피가 부른 왈츠포 나이 듣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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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thoughts. Let me sing you a waltz about this one night stand. You were for me that night everything I always dreamt of in life, but now you're gone. You are far gone, all the way to your island of rain. It was for you just a one-night thing, but you were much more to me, just so you know. I hear rumors about you, about all the bad things you do, but when we were together alone, you didn't seem like a player at all. I don't care what they say, I know what you meant for me that day. I just want another try, I just want another night, even if it doesn't seem quite right. You meant for me much more than anyone I've met before. One single night with you, little Jessie, is worth 1,000 with anybody. I have no bitterness, my sweet, I'll never forget this one night thing. Even tomorrow in other arms, my heart will stay yours until I die. Let me sing you a waltz out of nowhere, out of my blues. Let me sing you a waltz